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북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북한 인권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심지어 미국인들이 이해하는 북한 인권이라는 말과 그 뜻이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의회 연설문 전문을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한글로 게재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나는 2022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꿈에도 그리던 담대한 구상 선언을 아주 소극적으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조차 시들한 그런 주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는 이제 때늦은 용어다. 그거 말고 다른 것을, 그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찾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속으로 하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비참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 세계가 그걸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의 원비어는 그 북한 정권 그들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은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정말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굳이 소개하지 않던 그 지난해, 그 지난해, 그 과거에부터 이미 그런 사실들을 계속 밝히고 그리고 모두에게 널리 알려왔습니다. 이거 무슨 뒷북인가? 아니 뒷북이라도 말만 같다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에 위성으로 인터넷을 쏴줄 것인가? 아니면은 대북 전단 사업을 어디 정부 차원에서 밀어줄 것인가?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말이 이중 언어다. 잊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해 발간했다. 그런데 거기에 반동문화 배격법 빼놨다. 그리고 최근 소식은 다 빼놨다. 이유야 뭐 탈북자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란다. 이랬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리자. 그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요점은 이겁니다. 물론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 비참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지만 여기에서 미국의 소리 뉴스가 왜 이걸 제목으로 뽑았을까? 다들 머리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저 폐쇄된 독재 집단 저기에 햇빛이 들어가게 해주자. 이 햇빛이 한국에서는 또 돈 퍼붓기여서 또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들에게 이 자유세계의 소식을 넣어주자, 알게 해주자. 다들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여러분 모두는 북한을 모른다. 북한을 알아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뒤집기가 아닌 겁니다. 북한에 무엇을 알리는 게 아니라는 데 다들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참혹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뉴스는 녹취 내용을 실었습니다. 영문 녹취. We must raise global awareness.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미 반복한 거니까.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그 다음입니다. We must not shy away. SHY. shy away from our duty. 자, 우리는 이 미적거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피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어디에서? our duty. 우리 의무로부터. 우리의 의무가 뭐냐? To promote freedom for North Koreans.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를 증진시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 근데 이 자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한국통일부의 발표를 통해서 명확해집니다. 그냥 해석을 하면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상을 빼고 이들의 그 반복했던 자기들만의 그 이중 언어를 무시하고 우리 상식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소리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협력을 당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어서 이런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연설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설명에 집중했다.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 미국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란 걸 통해서 이걸 이어가는, 통일 대박을 이어가고 지금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북한 인권을 앞에 내세우는가? 바로 이런 의문임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존재 아닙니까?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미국의 소리 뉴스에 보낸 성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고무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위태로운 인권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밖에 나온 말 그대로 자기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 정부가 매일매일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 사이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활기를 띠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인권 탄압을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 고발하고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을 지지하고 이러는 활동들을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국제사회는 속지 않는다. 여기에서 소개했듯이 바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지금도 뭐가 뭔지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 주민의 그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가슴 아파서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하자고 하는데 왜 인권 탄압하는 독재 정권을 타도하지 않는 겁니까? 주민이 불쌍하니까 독재 정권의 손에 돈과 물자를 듬뿍 주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읽어내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가지고 저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것을 계속 붙들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상황이니만치 북한 인권으로 순화해서 그리고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주민의 인권과 존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 인권 이야기 했고 희소 자원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던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이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나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나 여기에서 들어가는 지원은 그 목적지가 대부분 평양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한정을 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 평양 주민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수계급, 선택된 이념 집단, 거기는 안 된다. 거기에도 잘 살고 못 살고가 있다고 해도 평양 주민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송환 국군포로라고 하는 것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를 가리킵니다. 그래 이번에 이러한 북한 인권을 앞세워서 통일 대박을 추진하려는 담대한 구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이런 것을 보고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으로 이 인도적 지원도 제안하고 국군포로 송환도 넣고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서 북한에 있는, 평양에 있는 아이들이 분유를 먹어야 되겠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들로서는 아주 고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회의 반응은 북한의 것들을 밖에다가 실어 나르는, 그걸 윤석열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정보를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지. 우리나라 통일교재를 보더라도 북한이 제재받는 것이 너무 심하다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는. 그래, 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이 정보 접근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유가 없는지, 이런 것을 강조해서 세계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또 북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는 거를 바깥의 정보를 거기에 넣어줌으로써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자유세계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과 권영세는 우리 한국 국민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아니라 북한 주민을 교육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정반대로 우리 국민에게 자유세계에 총을 쏘고 있는 것이, 포탄을 퍼붓고 있는 것이 윤석열, 권영세다. 그게 이번에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4월 28일 미국의 소리 뉴스는 한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적극 제기하는 것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
대단한 한 수라고 본다는 이런 뉴스를 실었습니다. 바로 그게 윤석열 정부 측에서 광고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신화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기 직전에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리들, 또 미국의 그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 뭐 시민단체 이런데, 그리고 탈북민들을 미리 면담하고 국제회의에까지 참석을 한 사람이다. 사전 작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탈북민들을 만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신화 씨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해서 한꺼번에 제기를 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가 4월 27일 한 이야기를 녹취도 미국의 소리 뉴스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겁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화 외교부의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야 하며 과거처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아주 고귀한 멸종 위기에 몰린 그런 식물입니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야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그 자체가 목표라니. 북한 인권 개선 자체가 목표가 돼야 돼. 그게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가 돼야 되고 자유세계의 목표가 돼야 됩니까? 김정은이가 저질러 놓고 김정은이가 우리를 적화통일하게 하겠다고 힘을 기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서 윤석열 권영세의 말이 확인된다. 그들이 말하는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퍼주기. 북한 인권 개선이란 돈으로 해결되고 퍼주겠다. 이신화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에는 북한 인권도 포함된다. 어떻게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에 북한 인권이 포함됩니까? 김정은이 뒤치다꺼리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된다. 김정은이는 저할 대로 돈을 끌어들이고 제재를 위반하고 그래서 그걸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그 뒤치다꺼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이 38도선 이북에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약 주고 깨끗한 생수 주고 의료 혜택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받을 수 있게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그 선동물을 그걸 다 사다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고 그 돈 보내주고 이겁니까? 바로 여기에서 북한 인권 개선이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퍼부어 줘야 된다. 북한 인권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에 당연히 포함된다. 바로 여기에서 윤석열의 꿍꿍이 속을 간파해야 하는 이게 바로 그런 대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4월 27일 서면 브리핑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 주민 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에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활발한 행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행사는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사회를 보고 1시간가량 진행을 했는데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탈북민으로는 조셉 김, 이현승, 이서현 이들이 참석을 했고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도 참석을 했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미국 국무부의 정박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을 했고 그레그 스칼라티오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수전 숄티 의장의 말이라든지 하는 것은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대통령실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4월 26일 오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처음으로 2023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북한 인권간담회에서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물론 대통령실 브리핑은 김건희 여사가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당히 세게 말을 했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이 자리에서 이 간담회 이 자리에서 질 바이든 미국 영부인하고 만나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담회에 앞서서 가진 질 바이든 여사와의 만남이 있었다. 이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미 양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김건희 여사가 질 바이든 영부인에게 강조했다. 그랬더니 질 바이든 여사도 이에 공감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김건희 여사가 말했답니다. 자, 자기들의 어떤 소기의 목표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이 간담회에 가서 그리고 질 바이든 미국 영부인을 만나는 것을 기회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행사마다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번 방미에서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바로 북한 인권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운 결국 담대한 구상의 그 추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그 탈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 이게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리 뉴스 4월 28일자에 보면은 북한 고위관리 출신이었던 그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탈북을 해서 미국에 정착을 한 이현승 연구원 남매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행사 그 발언들을 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한국 영부인의 개인적인 홍보는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의 업무를 나누어서 같이 업무 수행을 했다.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담이 됐던지 이신화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가 한 말을 미국의 소리 뉴스가 이걸 녹취 부분을 따서 실었습니다. 4월 27일 녹취입니다. 이신화 씨는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정치적 행보로 봐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정치적 행보라고 한다면은 이게 윤석열 탄핵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신화 씨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루만져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 부인이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고 해석하면은 저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문입니다. 바로 문재인 화법인데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어루만져 주겠다는 것을 대통령 부인이 나서서 이렇게 미국 국무부 관리까지 참석시킨 자리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 미국 영부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 그가 4월 27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인권을 내세우고 있는 거 그게 미국에서는 이미 이거 좀 과하지 않은가? 왜 저러나 하는 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지 이제 이 황준국 대사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의 소리가 미국의 소리 뉴스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 러시아 여기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편을 들지 않습니까? 미국이 더 핵무기가 많다. 그런데 뭐 북한 핵무기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미국이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이지 무슨 북한이 잘못이냐. 이게 바로 이제 양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준국 대사가 양비론을 두둔하는 시각이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나빠서 비논리적으로 또 그들이 어차피 북한 편을 들어서 그런 말을 한다가 아니고 제3자적 시점에서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비론을 무력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게 바로 북한 인권을 앞에 내세우는 윤석열의 전략이고 이거 미국도 쓸만한 전략이다. 이런 식의 선전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황준국 대사의 말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체제 유지를 위한 투 트랙으로 하나는 핵무기 개발, 하나는 인권 탄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함께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다.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신화 씨하고 똑같이 핵무기와 인권 이거를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 방에 이걸 묶어서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그 결론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좋다. 북한이 인권 탄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권 탄압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다루겠다는 거냐? 비판하겠다는 거냐? 비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힘을 가하느냐? 김정은이와 김정은 정권에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 북한 땅에 돈이 없어서 이런 인권 탄압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돈을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니까 이 주민들에게까지 줄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실질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겠답니다. 북한 인권을. 돈 주겠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 담대한 구상, 대폭 퍼부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 황종국 대사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이야기한 거냐. 이거는 물음표를 하나 붙여놔야 하겠습니다. 황종국 대사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핵이 구라면 인권을 1 정도로 다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한 5대 5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과거의 이 비정상적인 접근을 정상화하는 시도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핵이 1이고 인권이 9라고 가야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인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인권이 10이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5대 5라면 그게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비정상이었는데 이제 정상을 향해서 방향을 좀 튼 걸로 봐야 한다. 액면 그대로 보더라도 윤석열은 아직도 좌파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혹시 좀 기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갈 때가 아닌 겁니다. 먼저 윤석열의 말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든지 비호를 하든지 해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비핵화 대화하려고 10분의 1 주던 것을 인권 향상용으로 10분의 5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왜? 북한 인권이니까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걸 보고 윤석열이 좌파에서 보수로 갔다고 보면 틀린 겁니다. 친중, 친북에서 친미, 친일로 갔다 하는 것도 틀린 거다. 지금까지 사정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행사에 갔던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데 그 사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행보는 이제 북한 인권 쪽으로 초점을 옮긴다 하는 신호를 보냈다. 북한 인권이 무엇인가? 북한 인권이 결국은 담대한 구상, 통일 대박이라는 것으로 보면 이거는 다행스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도 4월 27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역사적이다. 아주 찬사를 보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며칠 동안 말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북한 공산당입니까? 자, 이렇게 이들이 나서서 이와 같이 편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냐? 왜 이러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목을 불문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 퍼주기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미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반드시 친중, 친러로 간다. 이 부분입니다. 4월 24일 주중 한국 대사가 시진핑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2022년 8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에 취임하고 8개월 만에 시진핑에게 윤석열의 이야기, 윤석열의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표현은 이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올해 내로 한국 방문을 해달라. 그래서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4월 24일에 전달했다. 그런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시진핑에게 아무 때고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찾아달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그 부탁을 했다. 뉴스로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6일 중국 외교부의 그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까지 가서 또 이 질문을 합니다. 그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가서 이걸 묻느냐. 4월 24일에 주중대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4월 26일에 기자가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느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 중국 외교부 쪽의 답변이 이겁니다. 중국과 한국은 각자의 우려와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려는 그 소통은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에게 당신이 제기한 고위급 교류, 시진핑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소식이 없다. 중국 측에서 말할 만한 게 없다. 가타부타가 아니고 말할 만한 게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24일에 주중대사에게 메시지 전달을 시켰는데 26일에 기자에게 질문까지 하도록 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4월 27일 한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시진핑 주석 방한 요청에 대해서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입장이 있느냐. 시진핑 방한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한국 정부 쪽에서 무슨 협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이 한중 양국 간의 고위급 인사의 교류와 소통 중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소통해오고 있다. 달리 말해서 시진핑의 방안을 공들여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 왜? 저쪽에서 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출발 하루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연 며칠 동안 시진핑 한국 방문, 시진핑 국빈 방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 윤석열 권영세의 담대한 구상, 이 통일대박의 꿈은
멈춤 없이 달려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28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초청 행사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부에서 2023년 4월 28일 10시 30분부터 대구시 인터블고 호텔에서 이산가족 초대 행사를 개최한다. 그래,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160여 명을 초청한다. 160명. 그래, 이게 6군데 한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600명, 960명, 1000명도 안 되는,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면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6번 내지 7번 이렇게 이산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4월 28일 행사를 시작으로 충남, 전북, 인천 이렇게 해서 전국에 총 6차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산가족 행사라는 것은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추진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이라는 것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음력으로 8월 13일 추석 전전날로 정해졌고 2023년 3월 28일에 신설됐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가 북한 퍼주기를 하면 북한 인권의 실질적 향상이라는, 북한 사람들도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입어봐야 한다 라고 하는 명목을 불문한, 자기들 말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이렇게 북한 퍼주기를 하면 반드시 친중, 친러로 간다. 이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